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편의 복수극입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0년대 초반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조선업 10년 안에 박물관 전시물 된다. 중국 물량 앞에서 한국은 이미 게임 오버다. 당시 숫자만 봐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중국 해군 전투함 370척. 머릿수로는 100년 패권국 미국마저 추월해버린 거죠. 중국 조선소들은 마치 라면 공장처럼 24시간 쉬지 않고 거대한 선박을 바다로 밀어냈습니다. 전 세계 선박 주문의 60%에서 70%를 중국이 독식했어요.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 앞에는 매각문의라는 팻말이 걸릴 날만 남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넘쳐났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1월, 바로 오늘 현실을 한번 보시죠. 중국 조선업 작년 상반기 신규 수주가 무려 68% 폭락했습니다. 1년 내내 따져보면 62%가 증발했어요. 상장된 대형 조선사 8개 중 4개가 적자에 허덕이고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 40%가 문 닫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요. 올해 수주량 8% 추가 성장 전망, 미국이 SOS를 치며 손을 내밀었고 인도라는 13억 인구의 거인까지 파트너로 끌어안았습니다. 도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천하무적 같던 중국 조선업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하나와 현대는 어떻게 역대급 재팟을 터뜨린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조선업의 화려한 외피 아래 썩어있던 치명적 약점. 둘째,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울며 매달린 진짜 속사정. 셋째, 하나와 HD현대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천재적 전략. 넷째, 바로 5년. K조선 앞에 펼쳐진 장밋빛 미래와 남은 숙제. 이 4가지를 다 보고 나시면 왜 지금이 한국 조선업의 골든타임인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밤새 자료 뒤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배를 만드는 방식. 이거 솔직히 자본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는 왜 배를 만들까요? 돈을 벌려고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걔네는 국가의 임무 수행을 위해 배를 만들어요. 이익?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동네에 치킨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치킨집은 손님이 많아야 돈 벌고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새 치킨집이 생겼는데 이 집은 좀 이상해요. 치킨을 원가 이하로 팔아요. 한 마리 3,000원. 당연히 적자죠. 그런데 안 망해요. 왜냐? 뒤에서 구청장 아버지가 무한정 돈을 대주거든요. 목적은 치킨 장사가 아니라 이 동네 치킨 시장 자체를 장악하라는 거예요. 중국 조선업이 딱 이겁니다. 중국 최대 조선그룹 CSSC 들어보셨나요? 2개의 거대 국영기업을 합쳐서 만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선 공룡이에요. 이 그룹 하나에 소속된 조선소가 무려 19개입니다. 조선소 19개가 시진핑 주석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군대나 다름없죠. 걔네 전략은 아주 교활했습니다. 국영 조선소들은 돈이 안 돼도 상관없었어요. 적자가 나도 경영진 목이 안 날아가거든요. 미션은 단 하나, 무조건 만들어라. 그리고 한국 기술을 베껴라. LNG선도 만들어보고 항공모함도 찍어보면서 한국의 노하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민영 조선소들에게는 다른 임무가 떨어졌어요. 돈 되는 배를 미친 듯이 찍어내라.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같은 거요. 중국 국영은행의 무제한 대출, 이른바 금융치트키를 등에 업고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파티가 영원할 수는 없었어요. 2026년 현재 이 거대한 합병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CSSC의 탄생이 승자의 축제가 아니라 부실 채권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밝혀진 거죠. 지방 정부마다 실적 올리려고 너도 나도 조선소에 땅 퍼주고 대출 보증 서줬잖아요. 그 결과 경쟁력 없는 좀비 조선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빚만 쌓이는 기형적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서로 다른 19개 조직 문화가 한데 섞이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효율성은 바닥을 치고 관료주의가 암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혁신은 사라지고 일단 고용 유지만 하자는 무사 안일주의만 남았어요. 생산 능력은 수주량의 2배나 되는데 일감이 없으니 말 그대로 거대한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 물량 공세에 밀려서 한국이 망했을까요? 여기서 자본주의의 냉혹하고도 통쾌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구매하실 때 중고차 가격 방어 생각하시죠? 벤츠나 포르쉐 같은 명품차는 몇 년 타도 값이 크게 안 떨어지잖아요. 반면 싸구려 차는 1, 2년만 지나도 가격이 폭락하고요. 배는 이보다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배는 1, 2년 타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 거대한 자산이에요. 작년과 재작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 선주들이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재앙이구나.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봐요. 냉장고를 새로 사야 하는데 A 냉장고는 1,000만 원, B 냉장고는 800만 원이에요. 당연히 B를 사겠죠? 200만 원 아끼니까요. 그런데 3년 지나니까 B 냉장고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수리비만 벌써 300만 원 들었어요. 전기도 많이 먹어서 전기세도 2배 나와요. 결정적으로 한여름에 냉장고가 멈춰버렸어요. 식재료 다 상해서 영업을 못했어요. 하루 매출 200만 원 날아간 거죠. 중국 배가 딱 이겁니다. 중국산 선박 처음 인수할 때는 페인트 칠 번쩍번쩍하고 그럴싸해 보여요. 한국 배보다 20% 저렴하니까 선주들이 가성비 좋네 하고 덜컥 샀죠. 그런데 3년 길어야 5년만 지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저기 녹이 피어오르고 파이프에서 물이 줄줄 새요. 엔진이 갑자기 멈춰서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선주 입장에서 하루 운항 못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건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 미치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건 연비입니다. 중국의 설계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배가 기름을 물 쓰듯이 퍼먹어요. 선가 200억 아꼈다가 기름값으로 500억 더 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반면 한국 배는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진동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기름을 훨씬 덜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초격차예요. 울산과 거제에서 평생을 바친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2026년 현재 중고선박 시장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10년 된 한국 배가 5년 된 중국 배보다 비싸게 팔린다. 이 기현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주들이 이제 중국 배를 리스크 자산이 아니라 그냥 고철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 더 주고라도 한국 배 살게요.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울산과 거제가 다시 불타오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요? 안보 위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년에 군함을 수십 척씩 찍어내면서 태평양으로 밀고 나오는데 정작 세계의 경찰 미국은 배 만들 조선소가 없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리버티선을 하루에 한 척씩 뽑아내던 미국의 위용? 온데간데 없어요.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비싸고 기술력은 녹슬었고 시설은 박물관 수준이에요. 군함을 수리하고 싶어도 도크가 없어서 몇 년을 대기해야 합니다. 비유해드릴게요. 경찰차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고칠 카센터가 없어서 출동을 못해요. 그 사이에 동네 양아치는 점점 몸집을 키우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상황이 딱 이겁니다. 미국 국방부와 의회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자존심 다 버려. 동맹국 중에서 배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빨리 만드는 나라 찾아와.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 아닙니다. 일본은 90년대 이후로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국을 돕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일본 정부가 돈 풀겠다고 해도 일본 기업들은 조선업은 돈 안 돼요 라며 발을 빼고 전기차나 로봇 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건 대한민국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존스법이라는 100년 묵은 괴물 법률이에요.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 법 때문에 한국에서 배를 완성해서 수출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꽉 막힌 상황.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기가 막힌 묘수를 던집니다. 블록 생산, 현지 조립 전략이에요. 레고 블록 아시죠? 배의 핵심 부품들을 레고 블록처럼 모듈화해서 한국 거제와 울산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요. 이걸 거대한 바지선에 실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미국 조선소에서는 용접공들이 이 블록을 조립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법적으로는 미국산 선박으로 인정받아서 존스법을 피해가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기술과 속도를 그대로 쓰는 셈이에요. 미국은 안보를 챙기고 한국은 철벽 같던 미국 시장을 뚫고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치고 나간 기업,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는 협력? 그거로는 부족해.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며 판을 흔들었어요.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뉴스 보셨나요? 이게 그냥 공장 하나 산 게 아닙니다. 미국 본토, 그것도 미 해군의 발상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한국 기업이 통째로 삼킨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서 성조기를 단 군함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메이드 인 USA 선박을 K기업이 생산하는 시대가 2026년에 열린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호주 오스탈 인수전이에요. 오스탈은 미 해군의 군함을 직접 납품하는 알짜배기 방산업체예요. 하나가 이 회사 인수에 뛰어드니까 누가 가장 난리를 쳤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재작년에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이 한국을 이겼다고 잔치를 벌였거든요. 근데 하나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오스탈의 대주주가 되어버리면 일본이
자기네 설계도와 기밀을 한국 기업에 보고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난리를 쳤지만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승자는 하나였습니다. 1차전에서 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판을 굴리는 회사를 사버리는 방식으로 5회 타격을 날린 거죠. 한화가 미국이라는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했다면 HD 현대는 중국의 숨통을 끊을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인도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유일한 무기, 싼 가격.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한국 인건비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대는 인도를 끌어들였습니다. 일종의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 적을 치는 전략이에요. 인도는 중국만큼 인구가 많고 인건비는 중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는 중국을 극도로 싫어해요. 국경 분쟁으로 거의 원수지간이거든요. HD 현대중공업은 인도의 LT조선과 협력해서 한국 기술, 인도 노동력의 모델을 완성했어요.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국 배 싸다고 샀죠? 자, 이제 인도에서 만든 배 사세요. 설계와 기술은 한국 건데 가격은 중국만큼 싸요. 뭐 살래요? 답은 뻔하잖아요. 당연히 한국 기술이 들어간 인도 배를 삽니다. 이건 중국이 장악했던 저가 선박 시장까지 뺏어오겠다는 선전포고예요. 동시에 중국을 남쪽과 동쪽에서 포위해버리는 거대한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K조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장밋빛 전망부터 말씀드릴게요.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조선업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준은 올해 8%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중국은요, 40% 업체가 도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산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와 관세가 부과되면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배를 대놓고 기피하고 있거든요. 풍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이 죽어가면서도 시설을 확장하고 있어요. 저장성에 신신저우 조선소가 30만 톤급 도크를 추가하고 양쯔장 조선도 새 도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2028년 이후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숙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숙련 인력 부족. 조선소가 바빠도 용접공, 배관공 같은 기술 인력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청년들이 조선업을 기피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과제예요. 둘째, 기술 유출 방지. 한국의 초격차 기술을 중국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보안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해요. 셋째, 친환경 전환.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규제가 갈수록 강화됩니다. LNG,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선 기술에서 선두를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중국 조선업은 국가 주도의 무리한 확장과 품질 불량, 그리고 미국 규제라는 삼중고에 빠져 작년 수주 62% 폭락, 40% 업체 도태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붕괴된 자국 조선업 대신 동맹국의 힘을 빌리기로 했고 기술력도 능력도 없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유일한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본토 조선소를 인수하고 HD현대는 인도와 손잡아 중국의 가격 경쟁력마저 무력화시키는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2026년 K조선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글로벌 해양 패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쇠깎고 용접하는 3D 업종, 반도체나 AI에 밀려 곧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2026년 오늘 한번 보십시오. 바다 위에서 조선업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과 냉혹한 국제정치, 그리고 국가 안보가 얽히고 설킨 가장 뜨거운 최전선이 됐습니다.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보다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분이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베끼면 우리는 더 새로운 걸 만들었고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미국과 인도를 묶어서 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370척을 믿고 까불던 거인에게 기술과 전략으로 진짜 참교육을 시전한 이 통쾌한 승리의 드라마. 과연 이 항해의 끝에서 우리는 또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K조선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국의 역습 가능성은요? 미국과의 협력에서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뛰는 대한민국 산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